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손님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해 위생 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 식당의 불친절 논란까지 겹치면서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가교 역할과 강력한 추진을 담당할 위원장을 호남 의원 중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허리까지 물이 찬 도로를 건너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노동자의 모습에 목숨을 걸고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 플랫폼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 7개가 전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정될 아리백 산단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유명 식당 불친절 논란으로 시장까지 나서 사과문을 냈던 전남 여수에서 이번엔 한 호텔의 위생 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수건 대신 걸레를 제공한 건데요.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철,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산 SNS 글입니다. 가족여행차 여수 돌산읍의 한 호텔을 찾은 A씨는 호텔 측에서 제공한 수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걸레라고 적힌 큰 글씨 때문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호텔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유명 관광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서비스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수시는 불친절한 응대로 비난을 산 식당을 불시 점검하고 주요 관광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은 사과문도 게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숙박업소에서 위생 등 문제가 불거지며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습니다. 관광 음식 숙박업소 친절 서비스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개선 교육을 시민에서 개선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은 단체는 관계자들하고도 이번 사례도 제가 한번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실장이 관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 관광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인 만큼 지역민들도 반복되는 논란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속상하지. 경기는 안 좋지. 불경기 그런 거 아무튼 안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이래요. 이렇게 조심하고 지금.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의 이런 악재가 이어진 데는 내실 없이 형식만 과대 포장하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위원장에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역 호남 의원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발전특위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설특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위에는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발전특위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기구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호남을 각별히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호남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호남발전특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현역 호남 출신 의원 중 한 명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대의 소통 역할은 물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활동 내용은 위원회가 설치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3선의 서삼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서삼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고 이를 당무위원회가 인준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삼석 의원의 임명은 올해 1월 주철현 지명직 최고위원의 사퇴 이후 7개월 만에 우리 지역 최고위원을 배출한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허리까지 물이 찬 도로를 건너 음식 배달을 하는 배달 노동자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 플랫폼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17일.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북구 신안동에서 거세게 흐르는 물살을 뚫고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점 앞에서 조심스레 음식을 건네봤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오토바이로 향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해당 영상 속 주인공은 배달 노동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목숨을 걸고 배달을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락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절을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데요. 50%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위험한 콜이라든지 아니면 좀 먼 콜이라든지. 배달 플랫폼은 올해 2월부터 수락률과 근무 일수에 따라 배달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은 악천 후에도 배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들한테 흔히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혜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악천후라는 이유로 배달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안고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KBC 김민아입니다. 여천 NCC가 오는 8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여천 NCC는 오늘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시황이 악화돼 오는 8일부터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며 추후 시황을 보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천 NCC는 지난 2022년 영업손실 3,867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선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지난해 말 롯데케미칼이 이 공장 일부 라인을 중단했고 LG화학 또한 지난해부터 적자 라인 가동을 비상시적으로 중단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라남도를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 7개도 전남에 설치됩니다. 전력계통 과부하로 인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강제로 줄여야 했던 전남 지역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들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정될 아리백 산단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영암 F1 경기장 주차장에 설치한 3,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1일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며 출력 제어를 당한 날이 지난해에만 26차례에 이릅니다. 남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부족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6일 정도 셧다운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출력 제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날을 발전을 강제로 출력 제어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남 7곳에 52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국 8곳 중 제주 한 곳을 제외한 7곳이 전남입니다. 이들 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된 신안과 무안, 영암, 진도, 고흥, 광양 등입니다. 선정된 에너지 저장시설 사업자들은 내년 1월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베스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의 핵심 사업이고요. 또 정부가 발표한 아리백 3단 조성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베스 사업이 전남에 잘 구축돼서 아리백 3단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알리백 3단이 들어서면 햇빛과 바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남 주민들의 기본 소득이 되게 하는 세상이 오는 2030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을 목표로 추진해온 인공지능 중심 도시 2단계 계획이 정상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2단계 사업의 내년 착수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200억 원을 투입해 AI 중심 도시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AI 실증을 위한 장비들을 속속 구축하며 지난해까지 2천여 건에 달하는 AI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로 오겠다며 협약을 맺은 AI 기업은 299곳에 달하는데 이 중 29곳은 이미 본사 이전을 마치는 등 158곳의 기업이 광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석은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CS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도 꽤 나왔고요.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도 그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2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6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과 AX 실증 밸리 등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기다리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은 끝내 8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운영 예산이 부족해 올해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불안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이 시급합니다. 예타 면제를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 교체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소 딜레이가 됐었고 늦어도 8월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2단계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화재 피해를 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공정 건물 해체를 위한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광산구는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광주공장 정년동 건축물 해체를 오늘 허가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광산구가 감리 지정 절차를 마치면 착공 신고 뒤 곧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함께 이뤄집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침수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과 북구청이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현장 조치 상황과 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인 홍수 방어벽 철거와 악취 저감 시설 문제, 주택 침수 피해 보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구청은 홍수 방어벽 철거와 악취 차단기 문제는 작업을 완료했고 침수 피해 보상은 재난안전관리 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역과 여수역을 출발해 용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6일 오전 10시 20분쯤 승객 830여 명을 태우고 충남 공주에서 충북 오송 구간을 지나던 KTX 산천 408호 복합열차가 세종시 금남면 장제터널에서 동력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열차는 4시간 만에 오송역으로 이송됐으며 승객들은 오송역에서 대체 열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59분 용산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열차는 오후 3시가 넘어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좌석 부족 문제가 2028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광주연구원이 호남 고속철도 수요 대응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전문가 세미나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평택 오송 구간의 복복선화가 완공되는 2028년 이후에나 열차 추가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RT 역시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호남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철도 수요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광주광역시의 통합돌봄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자치구의 돌봄 현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고흥군의 중증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ICT 기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고흥군은 오늘 고흥경찰서, SKT 컨소시엄과 중증 치매 노인 실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출입감지 기기 제공과 설치, 시스템 운영과 보안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으로 치매 노인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집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종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738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초등교사 30명, 중등교사 17명 등 모두 82명을 채용한다고 사전 예고했습니다.